흉부외과라는 데를 갔어요. 처음에 교수님이 야 니네 5명 학생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누구야? 그랬더니 저를 막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그러면은 조수로 들어와. 실제로 대동맥 박리증으로 오는 환자들의 생존율 궁금해요. 사망률이 3%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생존율이 이제 97%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3%를 뚫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 1% 제로로 만들고 싶은 게 결국은 흉부외과 의사의 바람이죠. 오랜 목표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3%를 뚫지 못하는 이유가 오는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성대동맥 박리증 환자 중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밖으로 다 피가 차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심낭, 압전이라고 해서 그런 환자들 또는 대동맥 박리가 파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수술 전에 반드시 합니다. 대동맥 박리증 환자인데 파열이 됐으면 이거는 사실은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대동맥류의 파열 됐다 하더라도 그냥 괜찮은 환자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피가 났다가 그 주위에 혈종이 쫙 차면서 혈압이 유지되는 환자들이 있고 그냥 정말 파열 환자가 있어요. 정말 파열. 이거는 혈압이 유지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심폐소생술 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을 일단은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그냥 사망입니다. 수술 전 사망. 항상 이제 그런 경우는 고민이 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무서운 게 마취과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과 그리고 심폐기사 다 있잖아요. 한 10명, 15명이 수술방에 모여 있는데 그 결정은 오로지 주치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냥 이 환자는 어차피 수술을 할 거라고 알고 모든 처치랑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수술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안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3%를 넘기는 저는 평생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운전해서 가세요? 아니 저 집이 인천에 이사 와가지고 네. 네. 걸어서 한 15분? 따릉이로는 한 6분. 근데 교수님이 이제 가까운 데 있어서 가신다. 같이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야 될 그 다른 이제 마취과, 뭐 영상의학과, 뭐 여러 이제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 시간에 다 모으세요? 일단 저희가 전원 문의가 오면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 이 환자는 수술, 이 환자는 시술, 아니면 이 환자는 그냥 약물 치료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결정되면 우리 병원으로 바로 온 환자 말고는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전원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다 오는 거죠. 싹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마취과 남상봉 교수님은 올해 환갑이시거든요. 예. 이제 강남부터 저하고 같이 16년 동안 일하고 이제 같이 오셨어요. 예. 이분은 집에 거의 안 가세요. 병원에 그냥 뭐 가족 있죠. 없으신가요? 있으신데 예. 가끔 집에 가시는데 제가 응급할 때 항상 나와 계시거든요. 저보다 항상 먼저. 마취과 의사는 외과 의사보다 더 먼저 나와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어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가? 남 교수님을 같이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 마취과 선생님이 있다는 게 와, 너무 행운이죠. 너무 행운이고 사실 이제 요즘에 흉부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마취가 안 돼가지고 수술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급성대동맥 박리증 환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과가 어베일러블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술실에 어베일러블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흉부외과 나는 수술할 수 있는데 뭐 나만 수술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운이 좋고 같이 여기까지 모시고 왔지만 어쨌든 제 수술을 다 마취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좋고 이대서울병원에는 이제 남상봉 교수님 같이 오시면서 그 대동맥 혈관 마취를 해주시는 마취과 교수님이 6분이 계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당직을 쓰시기도 하고 케이스마다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워낙에 이제 수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에 몇 시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하루 보통 얼마나 주무세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도대체 잠을 자는 거냐, 네. 뭐 아니면은 뭐 먹고 있는 게 따로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먹고 있는 거 따로 없고 잠을 많이 잔다는 게 중간중간에 제가 좀 쪽잠을 많이 잡니다. 낮잠도 자고 그리고 밤에는 퇴근해가지고 꽤 일찍 자거든요. 어떤 날은 막 9시부터도 자요. 근데 일찍 자는 날은 항상 응급이 오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새벽 1시쯤 되면 이제 응급이 옵니다.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아 일찍 자길 잘했다 막 이런 꽤 많이 잡니다. 그렇지 않고는 버틸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아내분이나 애들이 어떻게 와이프랑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절대로 피로한 상태로 유지하지 말라고 와이프가 맨날 얘기하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막 대동맥 환자들을 응급으로 막 수술하고 시술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난리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저한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저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이랑 다르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도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는 스트레스가 되게 크진 않아요. 밤에 나와서 뭐 환자가 너무 안 좋고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수술하고 이래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동맥만 16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노하우도 생기고 이제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알아서 컨트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흉부외과 의사가 됐다 라고 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는 딱 없고요. 저는 그냥 본과 3학년 때 병원 실습을 도는데 흉부외과라는 데를 갔어요, 처음에. 네. 그 5명이서 이제 같이 갔는데 교수님이 야, 니네 5명 학생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누구야? 그랬더니 저를 막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그러면은 조수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학생인데 이게 손 닦고 스크럽을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수술이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이었는데 그걸 제가 아주 간단한 걸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교수님께서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면 흉부외과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꼬시려고 노력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넘어갔죠, 제가. 야, 너 너무 잘한다. 제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흉부외과를 하기로 그냥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뭐 내과, 안과, 뭐 피부과 다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흉부외과를 그냥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적성에도 딱 맞고. 그래가지고 즐거운 전공의 시절을 보냈죠. 흉부외과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 대동맥 질환을 또 특별히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사실 그것도 계기가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 선생님, 저의 선생님은 지금 세브란스의 유경종 교수님이라고 관상동맥 수술하시는 전문가이신데 교수님이 저보고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너는 그냥 대동맥 해라 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대동맥 수술이 정말 작았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그 당시에 관상동맥 우회술 300케이스 1년에 그리고 판막도 300케이스 대동맥은 1년에 40케이스. 근데 저보고 대동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의 애제자인데 그래도 평소에 저보고 아 사랑하는 서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셨는데 결국 막상 이제 교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대동맥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상동맥 하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러면서 야 너는 그래도 이제 응급 상황을 좋아하고 내가 보니까 손이 빠르니 그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기분은 조금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동맥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이만큼의 대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결정을 해주신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자, 교수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유 교수님한테. 교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한 일이다 네. 싶을 정도로 수술이 잘 됐던 그런 사례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달 전에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급성 대동맥 박리증 환자였어요. 근데 피가 이제 밖으로 좀 새가지고 이 심낭에 피가 좀 차고 심낭 압전 증상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혈압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원을 오고 있었고 저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외래 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죠. 외래를 끊고 수술을 들어갈 거냐 아니면 외래를 다 보고 들어갈 거냐, 조금 여유가 있으니. 근데 이제 중간에 외래를 제가 끊고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취를 하고 있는데 혈압이 우두두둑 떨어지더니 심장이 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 전에 심장이 섰버리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가슴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약간의 심장 박동이 돌아와가지고 뼈를 그냥 다 열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정말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돌아가실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래로 와서 못 본 환자들을 외래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호자도 못 만났어요, 저는. 같이 우리 있던 흉부외과 교수한테 설명을 대신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실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수술은 끝냈긴 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 환자가 수술하고 역시나 의식은 깨지를 않았고요. 한 이틀, 3일 깨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됐는데 3일째 되니까 눈에 동공 반응이 좀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뭐 눈도 뜨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눈도 마주치고 그래서 결국은 중환자실에서 꽤 오래 있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너무 멀쩡해. 한 2주, 3주 이제 병실에 있을 때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분이 옛날 아나운서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을 제가 수술했나요?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아나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분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회복하셔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전에도 사실은 거의 포기 상태였고 수술을 하면서도 포기 상태였고 수술 후에도 포기를 했는데 저 마음으로는. 근데 그 환자분이 잘 회생하셔가지고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게 참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